자, 스케치 작업 완성했는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3차원 서피스 작업 진행토록 합니다. 자, 이전 영상에서 레퍼런스 데이터 센터 포인트 만들고 그 다음 프론트 뷰 마스터 스케치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라이트 뷰 마스터 스케치 완성을 해서 지금 이제 3차원 작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프랙티스의 작업 방법과 순서와는 좀 다르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자료를 기반으로 스타디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기반을 하나 추가합니다. Alt I G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로 이 마스터 스케치 상에 만들어 놓은 스케치들의 커브를 일부를 한번 먼저 추출해 보는데요. 먼저 마스터 프론트 쪽에서도 스케치가 바디 몸통 전체와 수화기 부분의 프로파일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거를 각각 한번 추출을 해 보도록 합니다. Operation Extract죠. Extract.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 커브를 No Propagation이 아니라 탄젠트 하니까 탄젠트 프로퍼게이션으로 한번 프로퍼게이션 타입을 잡았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시버 수화기 쪽에 크로브도 탄젠트 프로퍼게이션. 추출하는 김에 우측에서 본 마스터 스케치도 중간 조인트 되는 커브, 그 다음에 탑 상단부 커브 이렇게 4개의 익스트랙트 커브를 추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디 커브, 바디 커브 바운드리. 바디 커브 바운드리라고 하고요. 요거는 리시버 화살표 위로 한 번만 누르시고 바디 대신 리시버 리시버. 다음은 미들 커브 미들이라고 합시다. 미들 커브 바운드리. 마지막은 탑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 한번 누르신 다음에 탑 커브 바운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를 각각 추출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지금 요 3차원 커브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중간 2mm 옵셋된 요 위치로 평면 입장에서 봤을 때 요 커브 조인트 되는 커브와 그 다음에 상부 탑 위치의 요 커브를 잡아내 보는데요. 바디 바운더리 커브가 패러렐하게 2mm 들어가게 되면 이 중간 커브를 만들 수 있는 평면상이지만 입장이 되고 또 8mm 평행하게 패러렐하게 이동이 되면 제 안쪽 커브가 완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에서 우리가 와이어프레임 툴바 6번째 아이콘인 패러렐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데이터는 이제 숨겨 주셔도 될 듯 하고요. 왜냐하면 숨기지 않게 되면은 마스터 스케치와 우리가 추출했는 커브들과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작업하는 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GSD 작업은 데이터를 중복되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형상들의 커브가 2차원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면은 중복된 선들은 우리가 잡아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작업하면서 선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원본 결과물들은 항상 숨기는 작업에 대해서 하이드에서 숨기는 작업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화살표 방향 확인했고 2mm로 프리뷰 먼저 진행하고요. 다시 한번 바깥쪽 바디 바운더리를 8mm 프리뷰 자, 생성했습니다. 자, 패러렐 자, 요거는 2mm 옵셋 커브 자, 패러렐 2번은 8mm가 되겠죠. 옵셋 커브 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했고요. 자, 2mm 옵셋된 커브와 8mm 옵셋된 커브가 자, 탑뷰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바닥에 있는 요 커브와 요 커브가 될 겁니다. 자, 요 커브를 이제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중간 미들 커브와 탑 커브 간에 서로 간에 공간상에서 자, 교차되어지는 3차원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공간상에서 교차되어진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자, 와이어프레임 툴바 네 번째 아이콘이죠. 프로젝트 아이콘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컴바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컴바인. 자, 세로 벽면과 바닥 평면상에서 두 개의 그려진 커브를 자, 교차를 시켜가 자, 투영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스케치 그렸던 평면의 노멀한 방향이지만 그 노멀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자, 디렉션 방향을 정해주면 노멀하지 않게도 자, 3차원 커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노멀하게 자, 투영이 됩니다. 하지만 along a direction으로 자, 각각의 커브의 방향도 정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상황에 우리가 전화기 다이 3차원 커브 만드는 거는 노멀하게 가는 거니까 자, 2차원부터 먼저 2mm 옵셋된 커브부터 먼저 중간 커브는 가운데 있는 커브가 되겠죠. 자, 2mm 옵셋된 커브와 가운데 14mm의 중간 미들 커브 간에 자, 프리뷰 했을 때 자, 3차원 커브가 만들어 자, 질 텐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3차원 커브가 일부가 잘려버렸어요. 이 아래쪽 부분, 이 부분. 자, 일단은 OK를 한 후에 자, 탑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간 커브가 만들어지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중간 커브가 만들어지는 작업이 되는데요. 아래쪽이 좀 짧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연결이 안 되고 만들어진 이유가 미들 커브가 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서 봤을 때 이 아래쪽 부분은 자, R60과 80으로 직선 구간보다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3차원 커브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자, 정면에서 세로축과 교차되는 요 포인트 거의 한 8mm 구간까지의 길이가 짧아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수정해야 되겠습니까? 마스터 스케치가 있는 자,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쪽에 가셔가지고 지금 와이어프레임은 잠시 또 숨겨 보시게 되면 이걸 버티컬하게 일치를 걸어 놨었는데요. 요거를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 커브 자, 이 부분에 끝단까지 일치를 걸어 주셔야 될 듯 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아래쪽 커브를 프로젝션 프로젝트 3D 엘리먼트로 자, 투영을 하게 되면 요 투영된 커브의 아래쪽 포인트까지 자, 미들 커브가 연장이 탑 커브도 연장이 되면 자,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형상 구속 그다음에 보이게 했고요. 자, 수평한 H 구속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션 라인도 아래쪽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인터섹션 교차 결과물도 지울게요. 요 선이 컨스트럭션 처리가 되고요. 요 아래쪽 선이 이제 컨스트럭션 라인으로
수평되게 올라와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선은 컨스트럭션 처리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조인트 되는 스케치의 이 커브가 자, 여기까지 쭉 길게 연장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노멀 뷰 눌렀을 때, 자, 딱 맞게 이제 이 커브에 대해서 끝점 잡아냈습니다. 자, 3D로 나가보면 이제 거기에 맞도록 컴바인 커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퍼런스 숨기고 와이어프레임 다시 쇼 해보게 되면 자, 컴바인이라고 자, 여기에 커브 하나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거는 미들 가이드 커브라고 하겠습니다. 미들 이쪽에 3차원상에 만들어진 커브가 되겠습니다. 미들 가이드 커브 중간 가이드 커브 가이드 커브 01이라고 할까요? 중간 미들 가이드 커브 1번. 자, 한 번 더 컴바인 기능으로 이제는 8mm 커브와 제일 상부 쪽에 탑 커브 간에 자, 만들어진 요 컴바인 작업은 탑 가이드 커브 02가 되겠습니다. 탑 가이드 커브 상부 02라는 자, 커브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차원 커브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리시버 커브 바운더리 잠시 숨기고 미들, 탑, 그리고 패러렐 작업까지도 모두 숨겨 주셔도 될 듯 합니다. 자, 몸통 부분에 전화기 다이 형상의 서피스 만들 준비가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저장했고요. 자, 미들 커브와 탑 커브 3차원 커브를 지금 만들어 나온 겁니다. 자, 탑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스케치에서 그렸던 부분이 자, 모두 3차원상에서 그려졌고요. 자, 오른쪽에서 돌려서 보게 되면 3D 상에 2mm 그리고 8mm 내려진 중간 커브와 탑 가이드가 다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와이어프레임 데이터 여기까지 작업이 진행됐고요. 우리 수화기 부분에 자, 요 커브 바운더리도 5mm 일정하게 서피스가 만들어지는 걸로 이 몸통 부분에 이 서피스 만드는 것과 동일한 자, 기능을 쓰다 보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커브도 와이어프레임 바디 입장에서 만들어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mm 바닥에서 떨어진 평면상에 지금 안쪽 커브와 바깥쪽 커브가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두 개가 지금 리시버 커브라고 만들어진 커브는 자, 큰 쪽입니다. 큰 쪽. 자, 요 큰 쪽이 15mm 일단 옵셋 프로젝션 먼저 시키려면 평면이 필요하겠죠. 자, 평면으로 XY 바닥 평면을 15mm 자, 평면의 이름이 XY 옵셋 15mm라고 만들어줍니다. 바닥에서 15mm 옵셋된 평면상에 지금의 리시버 커브가 노말로 수용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닥에 있는 리시버 커브는 숨겨지게 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커브가 자, 수화기 부분에 이 커브가 현재 평면에서 안으로 5mm가 일정하게 자, 이동이 되는 역시 패러렐 작업을 사용하겠습니다. 안으로 5mm. 자, 프리뷰 진행해서 오케이 하면 자, 이렇게 5mm, 15mm 옵셋된 평면상에서 자, 5mm 자, 이동된 커브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패러렐 자, 커브 3번을 우리가
5mm 옵셋 커브라고 이름을 좀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번 컴바인을, 자, 이 바닥에 있는 수화기 부분 5mm 옵셋된 건 현재 그 자리에 있으면 되고요. 자, 위쪽의 부분에는 상부 29 부분에 18에, 자, 상부 탑 커브 바운더리라고 하는, 자, 이 커브와, 자, 프로젝트된 커브 간에 역시 컴바인 작업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컴바인, 자, 프로젝트된 커브와 탑 커브 바운더리 간에, 자, 컴바인 결과물 만들어졌습니다. 자, 프로젝트된 커브를 숨기고 탑 커브 바운더리도 숨겨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리시버 형상의 커브가 3차원 상에, 자, 이렇게 상부 커브 면에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D 커브들을 자, 완성을 했는데요. 자, 이 옵셋된 커브는 리시버 가이드, 리시버 가이드 커브 0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컴바인된, 자, 상부 쪽의 커브는 화살표 한번 위로 올라간 다음 리시버 가이드 커브 2번이라고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한번 진행하고요. 이제 설페이스 지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Alt IG로 설페이스 데이터, 설페이스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설페이스 데이터. 자, 여기 15mm 옵셋 평면은 좀 숨겨주고요. 자, 첫 번째 서피스를, 이 바닥에 있는 커브와 중간에 미들 커브 바운더리 간에, 자, 직선 형태입니다. 직선 형태. 단면 AA를 보시게 되면 직선 형태로 면이, 자, 360도, 자, 회전하면서 자, 가는데요. 자, 그런 형태의 서피스는, Surface 툴바. 세 번째 아이콘이죠. 스윕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스윕이라는 아이콘, 자, 프로파일, 섹션 단면의 타입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면이 일정하지 않은, 두 번째는 직선 형태, 세 번째는 서클 단면 형태, 네 번째는 코닉 단면 형태의 서피스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단면의 형태는 스파인 커브에 노멀하게 잘려진 단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인 척추의 커브를 우리가 가져가게 될 당시에 결과물 서피스를 잘랐을 때, 스파인의 노멀한 평면으로 잘랐을 때 단면 모양이 이런 모양이다 라는 건데요. 코닉 단면은 세 가지 형태로 또 나눠집니다. 파라볼라 삼곡선, 하이퍼볼라, 아니 파라볼라 포물선, 하이퍼볼라 삼곡선, 엘립스 타원. 이거는 이제 P값에 의해서 P값이 0.5냐, 파라볼라 0.5보다 크고 1보다 작으냐, 삼곡선. 그 다음에 0보다 커야 되고 0.5보다 작으면 타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지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단면이 직선 형태니까, 왜? 여기 직선이잖아요. 섹션 AA에 잘랐을 때의 단면이 일률적으로, 자, 2mm가 들어가는. 그래서, 자, two limits 형태로, 가이드 커브 1번 쪽을 바닥, 2번 쪽을, 자, 위쪽을 찍었습니다. 그럼 스파인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찍은 가이드 커브 1번 쪽이 디폴트로, 네, 스파인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랭스 1번과 2번을, 자, 추가로 가이드 커브 1번 쪽과 2번 쪽으로 제로 제로 하게 되면은 그 커브 가이드 커브 두 개에서 출발돼서 끝이 나서 서피스가 만들어지지만, 제가 2mm씩 좀 아래로도 그렇고 위로도 그렇고 2mm 정도 추가로 좀 더 길게 면을, 자, 만든 겁니다. 자, 가이드 커브 1번 바닥에서도 2mm가 연장이 돼서 면이 좀 크게 만들어지게 되고, 위쪽 부분도 좀 크게, 면은 가능하면 좀 크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자, 우리가 필요 없으면 트림에서 잘라내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게 에러를 적게 일으키면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수입 첫 번째 면 만들어졌습니다. 자, 수입 첫 번째 면. 그럼 요거를 이제 사이드 서페이스라고 할까요? 척벽의 사이드 서페이스 첫 번째 거. 사이드 서페이스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도 동일하죠. 수입으로 똑같은 작업입니다. 자, 요 커브와 요 커브. 자, 2mm씩 프리뷰하면 동일하게 자, 오케이. 사이드 서페이스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나면 서페이스 작업은 이제 그 주어진 3차원 커브 뼈대를 갖고 면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면을 만드는 작업은 또 여러분들이 구성한 와이어 프레임을 갖고 어떤 아이콘을 사용할 건지를 도면을 보고 딱 여러분들이 인지하셔가지고 커브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주요 관건이 되겠고요. 그 중심사가 된 상황에서 서페이스를 만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GSD 작업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스터 스케치를 어떻게 잡아내고 또 3차원 커브를 어떻게 구현을 해서 면을 만들어 갈 거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상부 서피스는 자, 탑 커브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익스트루드로 그냥 Y축 방향으로 쭉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디렉션은 ZX 평면으로 좌측, 우측. 자, 여유 있게 좌측 100mm, 우측도 100mm 정도. 자, 이렇게 여유 있게 크게 면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탑 서페이스가 됩니다. 탑. 자, 탑 서피스 칼라. 자, 정의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메인 몸통 부분에 서피스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리시버 쪽에 자, 서피스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시버 쪽의 서피스라면 자, 기존의 몸통 서피스 잠시 숨기고 리시버 부분 서피스 자,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동일한 수입 작업에 바닥 커브를 먼저 찍고 그 다음에 상부 자 3차원 커브를 찍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여유있게 2mm씩 추가로 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서피스. 자, 이 서피스 바닥은 자 평평합니다. 자, 그 평평한 부분은 자, 이거는 이제 리시버 사이드 서페이스로 하겠습니다. 리시버 사이드 서페이스. 자, 바닥은 우리 스플리트 기능으로 자, 15mm 옵셋된 평면이 있었죠. 자, 그 평면을 잘라주는 작업 대상으로 잡아서 자, 여기에 커브로 내부를 자,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플리트로. 그러면 이제 수화기 부분의 메인 서피스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상부 부분의 메인 서피스는 자, 숨겨진 3개의 서페이스로 자, 작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우리가 수화기 손을 잡을 때 엄지손가락 부분은 손가락 하나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스피어 쿠로 자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 4개의 손가락 부분은 자 여기 측면에서 봤을 때
R70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옆에 부분이 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여기 엄지손가락의 스피어 쪽에 부분은 자 섹션 단면 AA 쪽에 도면 나와 있죠.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커브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커브. 그러면 서피스 잠시 숨기겠습니다. 서피스 숨기고 AA 단면 쪽에 이제 세로 평면 쪽에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브를. 센터점이 86 그리고 10 떨어진 곳에 86, 10. 자, 커브. 자, 위치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가서 자, 커브 만듭니다. 자, 센터 앤 레이디어스로 센터점을 러닝 커맨드로 브레이트 포인트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자, 작업 평면이 ZX가 되겠죠? ZX가 되면서 아래로 10mm 내려가고 위로는 86, 좌측으로 86, 아래로 10mm. 자, 그럼 아래로 가는 게 H 값이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V가 86이 되는 위치입니다. 자, 그렇게 센터를 정할게요. 자, 10mm, 자, 86mm가 되겠죠? 그리고 R 값이 70인 서포트는 자, ZX가 되고 R 값 70이 되겠습니다. 자, 스타트가 엔드 쪽으로 오고 엔드가 스타트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상부 커브, 탑 커브보다는 좀 크게 자, 그럼 엔드가 330 정도 여유 있게 가고 스타트는 230 정도 하는 커브를 자,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자, 요 커브가 서클 1을 우리는 그립이라고 할게요. 그립 커브. 그립 커브 첫 번째 01이라고 그립 커브 1번. 자, 그립 커브 1번. 그 다음에 자, 다시 또 섹션 BB 쪽에 센터 스피어가 20 그리고 10, 65 되는 지점. 자, 이거는 3차원 포인트가 되니까 자, 포인트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포인트를 코디네이트로 해서 20 마이너스 10, 15, 2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65. 자, 그 지점이 바로 자,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3차원 코디네이트입니다. 이거 AA 단면으로 잘랐을 때의 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3차원 포인트가 요 좌표고요. 거기서 스피어가 R50이 만들어집니다. 자, 요거는 스피어의 센터 포인트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고 자, 스피어의 센터 포인트 모양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서페이스 데이터 쪽에서 스피어의 굴을 여기를 센터로 해서 자, R50짜리의 스피어 굴을 만듭니다. 자, 레디어스 50짜리입니다. 스피어 구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스피어 1이 R50 스피어. 자, 그러니까 그립 R50 스피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R70짜리 만든 요 그립 커브 1번. 자, 요거는 그립 R70이라고 하겠습니다. R70 커브. 1번까지는 안 붙여도 될 듯 하고요. R70 커브. 자, 요거는 이제 오른쪽 부분으로 자, 면이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디렉션 방향은 YZ로, ZX로 잡고, 자,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충분히 한 90 정도 가고, 마이너스 30 정도 위치까지 가는 걸로. 자, 이게 바로 그립 서피스. 그립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립 서피스 칼라. 자,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와이어프레임 데이터는 숨겨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몸통 서피스 모두 쇼해서 자, 이렇게 면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캐비티 쪽 면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트림 작업으로 정리를 하자면 트림으로 자, 순서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드 첫 번째 면 그리고 사이드 두 번째 면으로 확대해 보게 되면 추가로 2mm씩 더 여유 있게 만든 부분에서 이 깍지 끼게끔 자 이렇게 추가로 2mm씩 더 삐져나온 상황에서 자 곧 삐져나온 두 부분이 이제 사라지면서 잘려 나갑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탑 서피스 면과 다시 자 찍었는데 이전의 작업 사이드 서피스 1번 2번 트림 작업은 자 사라지고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 이전 결과까지를 other side 한번 눌러주시면 됐고요. 그리고 탑 서피스는 바깥쪽은 사라지고 안쪽 됐죠. 자 여기서 다시 자 수화기의 리시버의 사이드 서피스로 들어가 보면 자, 리시버의 사이드 서피스는 자 여기 위에 삐져나온 2mm 연장 부분이 사라지고 안쪽이 남아 있도록 해야 되니까 밑에서 한번 보면 밑으로 남아 있도록 됐죠. 다음 바닥 리시버 쪽 바닥 서피스. 자, 바닥 서피스를 찍었을 때 자, 요 삐져나온 2mm 추가분이 잘라지는 걸로 확인됐을 때 자,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 상황입니다. 이제 수화기 그립 부분에 자, 요 면을 찍어서 자, 이 그립 부분의 서피스가 안쪽이 남아야 되니까 마지막에 찍는 거 어덜 사이드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피스 캐비티 쪽 몸통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어 9를 선택해서 자 스피어 9가 위주로 이제 남게 되면 안 되겠죠. 불투명 상황. 마지막 어덜 사이드. 그리고 지금 투명한 상태가 전체 바디가 투명하고 이 부분이 스피어 9 안쪽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 other side도 한번 눌러서 OK 하시면 트림 한 번의 작업으로 여기까지 자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트림 한 번으로 지금 모든 서피스에 자, 트림 작업으로 캐비티 작업이 면이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 스피어 9 디자인이 자 형상이 자 스피어 R50인 상황인데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피어 9가 R50 그리고 센터점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스피어 9 쇼 해놓고 스피어 9의 센터점이 자 지금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 마이너스 10 65 20 마이너스 10 65 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 요게 Y 방향의 마이너스 10은 제로로 자, 한번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로. 도면상에 지금 마이너스 10이라고 되어 있는 요 정보값을 제가 제로로 입력을 했는데요. 조금 옮겨지게 되니까 지금 캐비티 쪽 스피어 9의 자, 형상이 조금 오른쪽으로 옮겨져. 자, 플러스 10 한번 해볼까요? 자, 플러스 10이 되겠네요. 예. 자, 여기 엄지손가락 부분의 위치가 이 코디네이션 좌표 값이 지금 뭐
이 정면도상의 작업축을 XY 평면을 어떻게 잡았느냐. 수평축이, 수직축이 컴파스의 어떤 축으로 잡았느냐 따라서 그게 X 방향이 될지 Y 방향이 될지 Z 방향이 될지 그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도면에 내렸는 그 뷰상의 작업축은 또 XYZ 방향이 또 다른 방향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탑뷰 입장에서 모델을 확인해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도면하고 모양이 오른쪽 그림 모양 디자인과 왼쪽의 스피어의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포인트 좌표를 수정을 좀 하자면 X 방향으로 가는 거를 자, 요거를 10으로 하고요. 그리고 Y 방향으로 가는 거를 20으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요 값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자, 요 뷰 입장의 스피어의 센터를 잡아보면 자, 탑뷰 입장에서 봤을 때 X 값이 10이고요. Y 값이 20. Z 높이 값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업 평면을 지금 X축이 아래쪽으로 가게 되고 Y축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자, 이 도면의 좌표는 자,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X가 오른쪽, Y가 위쪽인 상태로 잡았기 때문에 도면상에 나와 있는 자, X값, Y값 좌표 상태가 서로 반대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든 서피스 작업까지가 캐비티 자,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수화기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자, 요 부분. 자, 요 부분 만들고 코어 안쪽까지는 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칸라 좀 바꿔놓고 자, 와이어프레임 자, 저장 한번 해놓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